자, 이어서 284번 볼게. 일단 문제 좀 보자. 두 함수가 있는데 그 둘이 1,2에서 공통접선을 갖는다. 그러면 상황적으로 보면 이런 거지. 그냥 차수 제외하고 눈에 잘 보이게 해보자. 두 함수가 있는데 한 점에서 공통인 접선을 갖는데, 그 말은 두 함수가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나고 있고, 그 만나는 요 접하는 요 점에서 접선이 이렇게 쓱 있다는 소리지. 그지? 요 상황이란 얘기야. 그때 A, B, C를 구하시오. 그러면 봐봐. 얘가 fx고 얘가 gx 라고 한다면 일단 할 일은 얘네 둘을 같다라고 놓고 하면 교점이 나오겠지. 접점이든 교점이든, 그지? 그럼 요 점의 좌표가 나올 거고, 그 점의 좌표로 얘한테 미분해서 넣든 얘를 미분해서 넣든 넣으면 이 선의 방정식이 이 선의 기울기가 나오겠지. 그럼 아까 구한 요 점과 미분계수로 접선의 방정식 구하면 끝. 별거 없어. 자, 그래서 284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해서 자, fx를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두고 gx를 마이너스 x세제곱 플러스 c라고 뒀어. 자, 이때 1,2에서 공통접선을 갖는다? 저 상황. 그 말은 요 점좌표가 1,2라는 거잖아? 그럼 뭐야? 얘한테 1,2 대입할 수 있고 얘한테도 1,2 대입할 수 있다는 소리지. 그래서 대입해주면 2는 1 플러스 a 플러스 b다. 즉 a 플러스 b는 1이다 라는 관계식이 하나 나오고, 다음 여기다가 1,2 대입하면 2는 마이너스 1 플러스 c니까 여기선 c값이 바로 나오네. c는 3이다 가 나왔지. 다음 두 번째 할 일, 얘한테 미분해서 1 넣은 값이나 얘를 미분해서 1 넣은 값이나 똑같아야겠지. 이게 하나니까. 그치? 그래서 x가 1일 때의 fx와 gx의 도함수가 똑같다 라고 풀겠지. 해서 두 번째 할 일, 두 식을 미분한 다음에 1을 넣자. 이해됐지? 이 짓 하는 거. 그래서 미분하면 2x 플러스 a고 이쪽은 마이너스 3x 제곱, 얘한테 x자리에 1 넣자. 그래서 1 넣으면 f'1은 2 플러스 a가 되고 g'1은 마이너스 3이 되니까 둘이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a 값이 나오네. a는 마이너스 5다. 그럼 a가 마이너스 5니까 b 값도 나오겠지. b는 6이다. 끝. a, b, c. 이게 공통접선. 별거 없지 얘들아. 지금 우리 접선이 아직 조금 남아서 그런데 새로 배우는 건 없어. 접선은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결국은 뭐야 얘들아? 접선도 결국엔 직선이니까 한 점 기울기 구하면 끝. 문제에서 준 거는 쓰고 안 준 거는 구하고. 오케이? 자, 이거는 뭐 연습해보면 어렵지 않게 풀릴 거고, 넘겨서 접선 끝났다 얘들아 거의. 자, 다음 볼 문제는 290번. 290번 보자. 자, 290번도 이거 사실 안 풀어도 되는데 또 그림 이상하다고 숙제 주면 안 풀 것 같아서. 그림이 이렇게 생기면 꼭 어렵다고 안 풀더라고. 풀어보지도 않고. 자, 보자. 자, 좌표 평면에 정사각형 ABCD가 있었고 그 안에서 3차 함수가 지나고 있는데 그 3차 함수의 접선이 A, B랑 C, D래. 보이니? 보여? 자, 그러면 얘들아 봐봐. 좌표 평면에 이렇게 다이아몬드 형식으로 정사각형이 존재한대. 자, 이렇게 정사각형이 있었어. 얘들아, 그러면 이건 당연한 얘기다? 지금 어디가 A야? A, B, C, D 일 때. 얘들아, A, B의 기울기 몇이야? 당연히 1이겠지.
정사각형이잖아. 얘가 하나라도 1이 아니라 삐뚤면 저런 모양이 절대 안 나오겠지. 정사각형인데. 그지? 그래서 AB와 CD의 기울기는 1이고 AD와 BC의 기울기는 당연히 마이너스 1이겠다. 그지? 근데 지금 문제에서 AB랑 CD를 접선으로 갖는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잖아. 그지? 지금 원점도 지나게 뭐 큰 의미는 없으니까. 이렇게 있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면 요 3차 함수 입장에서 AB와 CD가 접선인데 우린 뭘 알고 있어? 이 접선의 기울기를 알고 있는 거지. 즉 뭐야? 미분계수가 1이다. 요 접점에서의 미분계수가 1임을 알고 있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식을 보자. 지금 함수식이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5x야. 미분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5야. 근데 우리 뭐 찾으면 돼, 얘들아? 얘가 몇인 1 x값 찾으면 돼? 얘가 1일 때의 x값 찾으면 그게 되겠지. 그게 뭔데? 접점의 좌표. 오케이? 그래서 풀어주면 x 제곱이 2니까 x는 풀마 루트 2 나오네. 즉 눈으로 봐도 보이겠지만 여기에 x좌표가 마이너스 루트 2였던 거고 여기에 x좌표가 루트 2였던 거지. x가 풀마 루트 2일 때 미분계수가 1임을 확인했으니까. 맞나? 자, 그럼 이제 구하라는 거 봅시다. 자, 그렇게 되어 있을 때 정사각형의 둘레 길이를 구하래. 얘들아, 그럼 정사각형의 둘레 길이는 한 변의 길이만 알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럼 뭐 이쪽으로 쓰든 저쪽으로 쓰든 뭐 하면 돼? 직선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 구하면 되지. 접선의 방정식 구하면 y절편, x절편이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뭐 양수 쪽 이쪽으로 가자. 자, 일단 y좌표 구합시다. 여기다 넣어야지. 여기다 넣으면 루트 2 넣으면 2 루트 2 마이너스 5 루트 2 마이너스 3 루트 2 좌표 나왔고 끝났네. 자, 요 CD의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1이고 지나는 점이 얘인 직선의 방정식이지. 그래서 어렵지 않게 바로 나온다. 이렇게 나왔네. 얘가 CD의 방정식. 괜찮니? 기울기가 1임은 알고 있었고 x좌표를 통해서 여기다 집어넣어서 y좌표 구했고 끝. 그러면 C점의 좌표가 0, 마이너스 4 루트 2였던 거고 D점의 좌표가 4 루트 2, 0인 거니까 CD의 길이는 몇? 1대 1대 루트 2. 몇이야? 16. 맞나? 아, 8이지. 미안. 8이네. 요 길이 8이지. 4 루트 2, 4 루트 2, 8. 그러면 8이 4개. 정답 32. 어렵지 않죠? 자, 정리할 거 했으면 그 바로 위에 289번 해봅시다. 이것도 충분히 풀 수 있어. 천천히 문제에서 원하는 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구하고 하라는 거 해서 답 찾으면 끝. 3차 함수가 있었고 그 위에 점 P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일단 구하자. 그리고 그 접선의 방정식이랑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도 구하자. 그렇게 해서 두 직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면 끝. 하나씩 하나씩. 3분의 1x 플러스 3. 차례수. 왜 다 구해놓고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겠어? 지금 3x 플러스 3이니까 둘 다 여기 0,3 지나지. 그러면 기울기가 3짜리야. 3x 플러스 3, x절편 몇이야?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첫 번째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다음 두 번째는 여기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지. x절편 몇이야? 9지. 이렇게 돼야지. 그래서 정답 2번. 자, 다음 접선 마지막.
자, 294번 봅시다. 294번 볼게. 이것도 어렵지 않아. 그냥 원 나온 것뿐. 자, 그러면 원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짚고 가자. 이거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거. 원이 있었어. 접선이 있었네. 여기 접점이 있었어. 원의 중심이 있었어. 이거 이었어. 몇 도? 90도. 다 알잖아, 그지? 이것만 알면 돼. 자, 문제 갑시다. 294번 볼게. 3차함수 위에 1,5라는 점에서 접선을 그었대. 일단 거기까지. 자, 그러면 지금 곡선이 뭐 이렇게 생겼대. 그래서 여기 위에 한 점 P가 여기 있었는데 여기서 접선이 이렇게 있었대. 자, 그러면 일단 얘들아, 여기에 3차함수 식을 완벽하게 알고 있잖아? 그리고 요 접점의 좌표가 1,5라는 것도 알고 있잖아? 그러면 지금 내가 그은 요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건 1도 아니다. 그지? 이제, 그지? 여기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구할 수 있어. 이제 여기서 한 단계만 더 간 거야. 뭐래? 자, 곡선 L이라고 접선 L이라고 하자. 다음, 중심이 Y축 위에 있고 1,5를 지나는 원이 이 노란 선에 또 접한대. 즉, Y축이 요렇게 있다라고 친다면 Y축 위에 원의 중심이 있고 그 원이 요 1,5 우리가 만든 이 접점 여기도 지난대. 원이 이렇게. 오케이? 됐을까? 그때 요 원의 반지름 구하면 되겠지. 근데 얘들아, 요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수직이니까 이게 반지름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여기 접점 보이지? 이거 이렇겠지. 당연히. 지금 이 원도 1,5에서 접하니까. 맞니? 자, 그러면 일단 요 상황까지 이해됐으면 일단 할 거 하자. 일단 접선의 방정식 구합시다. 미분하겠지? x가 1일 때 미분계수 필요하고 3이네? 그러면 이 노란 선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3이고 1,5를 지나야 되니까 3x 플러스 2가 되겠다. 별일 없고. 자, 접선의 방정식 구했다. 자, 다음. 요 원의 중심이 Y축 위에 있대. 당연히 써야겠지. 그러면 중심 좌표가 0, A라고도 볼까? 이렇게 될 수 있겠다. 자, 사실 이거는 뭐 필요 없고 결론은 뭐야 얘들아? 얘가 수직이라는 거. 그럼 얘들아, 요 빨간 선의 방정식 우리 구할 수 있지 않을까? 방금 했잖아. 너희 방금. 뭐야? 이 빨간 선은 1,5를 지나고 노란 선과 수직인 직선. 그지? 해서 두 번째 빨간 선의 방정식 구하러 갑시다. 빨간 선은 1,5를 지나고 노란 선의 기울기가 3이었으니까 빨간 선의 기울기는 당연히 마이너스 3분의 1이겠네. 그럼 얘도 직선의 방정식 구하면 되지. y는 마이너스 3분의 1x에 1 넣었을 때 5 나와야 되니까 3분의 16이 되겠다. 이게 빨간 선의 방정식. 됐지? 됐니? 그럼 얘들아,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저 원의 중심 좌표 있잖아. 저 중심. 저 중심 좌표 얘 y좌편 아닌가? 맞아? 그래서 원의 중심 좌표도 자동으로 나온다. 중심 좌표 0,3분의 16.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고 싶은 요 반지름은 노란 접선에서 우리가 구한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되겠다. 노란 접선에서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 끝. 그러면 0,3분의 16과 3x-y 플러스 2는 연간의 거리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거리 구해주면 몇이냐. 자, 일단 좀 크게 좀 보자. 일단 우리가 앞에서 정리, 미적분 원에서 앞에서 정리 2개 배웠는데, 할인아 뭐야? 앞에서 배운 정리 2개. 어. 평균값은 지금 할 건데요. 보고하면 무슨 의미? 연속할 때 배웠는데. 뭐야? 기억나는 사람? 연속에서 배웠던 거. 그래프가 특정 구간 내에서 연속한다면, 이어져 있다면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은 무조건 나온다. 최대 최소 정리. 다음 두 번째. 두 점 사이에서 그래프가 연속하고 있다면, 만약에 그 두 점의 y좌표가 얘는 1이고 얘는 3이라면 그 사이에서 그래프가 연속한다면 무조건 y값이 1과 3인 사이에 있는 값을 지나는 점은 무조건 하나는 존재한다. 사이값 정리. 그래서 사이값 정리가 중요했었지. 사이값 정리를 응용해서 했던 게 뭐야? 실근의 개수랑 실근의 위치. 그래서 기억나 얘들아? x에다 1 넣었어. 양수 나왔네? x에다 2 넣었어. 양수 나왔네? x에다 3 넣었어. 음수 나왔네? 그럼 여기 우리 해석은 2와 3 사이에서 실근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왜? 양수와 음수를 이으면 곡선이든 직선이든 이으면 x축을 한 번은 지나야 되니까. 요게 사이값 정리를 쓰는 방법이었지. 맞니? 이게 우리가 함수의 연속에서 했던 정리였어. 함수가 이어져 있으면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들.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할 거는 미분에서 하는 정리인데, 자, 지금 할 거 요 2개도 당연한 얘기야, 사실은. 자, 첫 번째 오는 게 이름이 좀 특이한데, 로레 정리. 자, 로레 정리는 뭐냐면, 두 양쪽 끝이 있어. 닫힌 구간으로 양쪽 끝이 이렇게 정해져 있고, 이때 이 사이에서 함수가, 얘들아, 미분 가능해야 될 거 아니냐? 당연히 미분에서 배우니까. 그러면 당연히 연속도 들어갔겠지? 즉, 닫힌 구간 내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다 치자. 즉, 연속한다는 건 이어져 있다는 얘기고, 미분 가능하다는 건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 부드럽게. 자, 그때 로레 정리는 두 함수 양쪽 끝의 값이 똑같아야 돼. 양쪽 값이 똑같아야 돼. y값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5라고 했을 때 둘의 함수 값은 2로 동일해야 돼. 그 상태에서 이 둘 사이에서 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쩌고 저쩌고 하겠지, 그치? 이럴 때 생각해봐, 얘들아. 여기에서 일로 갈 때 부드럽게 이어지고 있어. 안 끊기고. 그때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똑같은 위치로 돌아와야 되지. 함수값이. 그러려면 만약에 여기서 내려갔어. 한번 내려갔어? 그럼 원래 언젠가는 다시 올라가야 되지. 자기 위치로 돌아가야 되니까. 올라갔어. 그럼 올라간 만큼은 내려와야 되지. 최소한. 자기 위치로 내려와야 되니까. 이래서 y값이 똑같으니까. 내 말 이해됨? 그러면 필연적으로 기울기가 0일 때가 적어도 한 번은 존재한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기울기라고 하면 기울기가 아니라 접선의 기울기가 0일 때. 즉 미분계수가 0인 점이 적어도 한 번은 존재한다. 왜? 올라갔다라는 건 증가한다는 거지. 내려간다는 건 감소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올라가다가 내려가기 시작하려면 올라가다가 내려가기 시작하려면 일단 0 찍고 내려가야지. 접선의 기울기가. 내려가다가 올라가기 시작하기. 이거 보면 내려가다가 꺾이려면 일단 0 찍고 올라가야 되잖아. 올라가다가 이제 내려가야 돼. 여기까지 내려가야 되니까. 내려가려면 한 번은 0 찍고 내려가야지. 이 얘기야. 그래서 양쪽의 함수값이 똑같은 상황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다면 그 안에서
미분계수가 0인 지점이 적어도 한 번은 존재한다. 요게 롤의 정리. 오케이? 중요한 건 아니야. 중요한 건 아닌데 이름은 알고 있어야 되고 지금 요거까지 얘기한 거는 헷갈리면 안 되겠지. 오케이? 됐지 얘들아? 롤의 정리는 사실 중요도는 많이 떨어져. 그냥 요것만 기억하면 돼. 뭐야? 롤의 정리는 딱 두 가지. 롤의 정리를 써먹을 수 있으려면 뭐 해야 돼? 일단 양쪽 끝값이 같아야 돼. 문제에서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뭐의 값을 구할 수 있다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할 게 이거밖에 없어.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조건은 롤의 정리를 쓸 수 있으려면 양쪽 끝에 함수 값이 똑같아야 돼. 높이가 똑같아야 된다고. 시작점과 끝점이. 요거 하나 기억하고, 그래서 롤의 정리의 핵심이 뭐야? 그 사이에서 미분계수가 0인 점이 존재한다. 이거지. 오케이? 이해됐어, 얘들아? 롤의 정리 간단해. 양쪽 끝에 함수값이 똑같을 때 그 사이에서, 즉 이 예로 들자면 1과 5 사이에서 그게 2인지 3인지 4인지 뭐 3.5인지는 모르겠다만 x 미분계수가 0이 뜨는 x값이 최소한 하나는 있다는 얘기지. 여기서는 몇 개? 3개.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면 몇 개? 1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면 2개. 미분계수가 0일 때가 적어도 한 번은 있어야 된다고. 왜? 올라갔는데 내려가야 될 거 아니야. 내려갔으면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이 얘기야.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 됐니 얘들아? 이제 이해됐어? 자, 이게 롤의 정리였고 중요한 건 그 다음 거야. 그 다음에 있는 게 평균값 정리. 자, 평균값 정리는 뭐냐면 쉽게 말하자면 이 롤의 정리를 조금 더 일반화 시킨 거야. 자, 롤의 정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조건이 붙어야 돼. 양쪽 끝이 같다라는 게. 자, 평균값 정리를 설명하면 이제 왜 이게 얘를 일반화 시킨 건지가 보이는데 봐봐. 자, 평균값 정리는 뭐냐면 둘의 함수값, 양쪽 끝의 함수값이 안 같아도 돼. 그냥 달라. 같아도 되고 안 같아도 돼. 상관없어. 자, 그리고 당연히 조건은 이 둘 사이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다 치자. 그럼 뭐 이렇게 그려졌다 칠게. 자, 이런 함수가 있을 때 여기도 똑같이 1, 여기가 5 라고 했을 때 자, 평균값 정리는 뭐냐면 이 양쪽 끝 두 점 있지. 얘네 둘을 이은 선이 있을 거 아니니? 그럼 이 선의 기울기는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 미분 처음에 평균 변화율이라고 배웠지. 평균 변화율. 오케이? 평균 변화율. 오케이? 양쪽 끝에 있는 두 점을 이은 선의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미분계수일 때가 적어도 한 번은 존재한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양쪽 끝에 둘을 이은 선과 평행한 접선일 때가 한 번은 존재한다. 최소한 평행. 이라는 건 미분계수가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평균 변화율과 똑같다는 얘기잖아. 용어 이해되지 얘들아? 그럼 여기서는 몇 개? 2개. 오케이? 양쪽 끝을 이은 선의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미분계수일 때가 적어도 한 번 존재한다. 똑같은 접선일 때가 한 번은 있다. 최소한 한 번은 있다. 오케이? 이해됐니? 얘들아? 이게 평균값 정리. 그러면 얘들아, 왜 일반화 시킨 거야? 양쪽 끝의 값이 똑같으면 이 둘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는 0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찾았던 게 뭐야? 롤의 정리에서. 미분계수 0일 때 찾았잖아. 평행하잖아. 근데 얘는 0일 때만 찾은 거고, 롤의 정리는. 얘는 다 된다는 얘기고. 오케이? 그래서 평균값 정리는 양쪽 끝, 그러니까 평균값 정리로 문제 풀 때는 너희가 할 게 뭐냐면 일단 양쪽 끝에 있는 두 점을 잡아서 그 둘의 평균 변화를 구하는 거야. 구했어. 그러면 너희는 이제 그 사이에 있는 선의 미분계수를 찾아서 걔가 얘의 평균 변화가 똑같은 x값을 찾으면 되지.
오케이? 이랬어 얘들아? 이게 다야. 이게 다야. 그래서 나중에 지금은 필요 없거든? 나중에 너희가 고3이 되고 좀 어려운 문제들을 좀 헷갈리는 문제들을 보다 보면 이거 어떻게 풀지? 싶을 때가 있을 거야 문제에서. 이게 뭐야? 근데 해설을 딱 보잖아? 그러면 해설은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 라고 써 있을 거야 나중에 문제 보면. 그러면 그때 이거였구나 라고 알아보면 돼. 알겠지? 그래서 큰 의미는 없어 얘들아. 큰 의미는 없고 나중에 문제 풀 때 이걸 뭔 수로 찾지? 할 때 잊을만 하면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풉니다 라고 돼 있을 거야. 그때 맞다 이런 거였지 라고 알아보면 돼. 그래서 몇 번 연습하다 보면 익숙해질 거야. 알겠지? 노래 정리는 진짜 쓸 일 없어. 왜냐면 일반화 시킨 게 있으니까. 근데 지금 당장은 너희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노래 정리에서는 요 두 개만 찾으면 되고 평균값 정리에서 뭐 찾으면 돼? 일단 2점 필요해. 왜? 평균 변화율이 있어야 되거든. 일단 2점. 양쪽 끝에 있는 2점. 그래서 그 2점으로 평균 변화율을 구한 다음에 그것만 하면 끝났지. 뭐야? 그 둘의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미분계수가 언제 나오는지만 확인하면 되지. 오케이? 이게 다야. 자, 그럼 문제 풀어보자. 이제 말만 해서 와 이거 좀 어려워 보인다 라고 싶겠지만 실제로 문제 풀면 진짜 별거 없어. 296번 보자. 296번 볼게. 자, 보자. fx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인데 닫힌 구간 마이너스 1,5 그러면 등호 있는 거지. 자, 요 범위 내에서 노래 정리를 만족시키는 c의 값을 구하래. 그럼 얘들아 노래 정리 뭐라? 기울기가 0일 때, 즉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가 0일 때를 찾으라는 얘기지. 맞아? 정답 2. 끝. 쉽다니까? 됐죠? 노래 정리는 뭐라고? 미분계수가 0될 때 찾으면 돼. 당연히 요것도 따져야겠지. 근데 이렇게 줬잖아. 이렇게 줬는데 노래 정리가 성립이 안 되면 문제에서 그렇게 안 줬겠지. 당연히 이 식에다가 마이너스 1 넣은 값이랑 5 넣은 값은 똑같을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어렵게 낸 문제를 한번 봅시다. 300번 보자. 자, 300번 볼게. fx가 x세제곱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인데 닫힌 구간 여기 범위 안 줬다.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요 범위 내에서 노래 정리를 만족하는 c의 값을 구하래. a는 양수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뭐 찾아야 되더라? 범위를 찾아야 돼. 범위를 찾아야 돼. 그 범위는 어떻게 찾아? 이거 범위 어떻게 찾아 얘들아? 이거랑 이거의 양쪽 x가 마이너스 a일 때랑 x가 a일 때가 양쪽 끝인 거잖아. 그지? 우리 노래 정리가 뭐야? 양쪽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 안에서 미분계수가 0될 때가 있다잖아. 근데 전제 조건이 뭐라고? 이때와 이때 높이가 똑같아야 돼. 함수값이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먼저 할 일은 뭐야? fa랑 f-a가 같을 때를 찾아야지. 이게 먼저지. 아까는 양쪽 끝값을 줬으니까 당연히 맞겠지 라고 한 거고 여기서 안 줬으니까 구해야지. 자, 그래서 둘을 구해보면 fa는 뭐 그냥 쓰면 되고 f-a는 부호만 살짝 바꿔주면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지울 거 지워주면 2차항 지워질 거고 상수항 지워질 거고 남은 거 2항하면 2a 세제곱 마이너스 8a는 0이다. 2a로 묶으면 a제곱 마이너스 4는 0이다. a는 0 또는 2 또는 마이너스 2인데 양수를 했으니까 이겠네. 자, 그럼 우리 지금까지 한 걸로 이제 우리가 하는 건 지금 이렇게 된 거지. x가 마이너스 2일 때랑 x가 2일 때 함수값이 똑같아.
그 상태에서 이 안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있겠지. 이 상태에서 찾아야 되는 건 미분계수가 0일 때. 오케이? 이때든 이때든 이때든. 그러면 할 일은 다시 쟤를 미분해서 0 된다 라고 x값 찾으면 되겠지. 그 찾은 x값 중에서 답은 요 범위 안에 있는 걸로. 오케이? 자, 미분합시다. 얘가 0일 때의 x값. x는 3분의 2 또는 마이너스 2 나오네? 그러면 둘 다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가 굳이 뭐 닫힌 구간, 열린 구간 이렇게 정의를 빡빡하게 이해 안 했는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봐봐. 얘들아, 어차피 그래프 여기서 여기까지만 그릴 거잖아. 얘들아, 이때 미분값 있는 거야? x가 마이너스 2일 때? x가 마이너스 2일 때 미분값 있는 거야, 얘들아? 아니지. 왜? 좌미분값이 없잖아.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에 없는데? 그래프? 없잖아. 안 그릴 거잖아. 우리 지금 우리가 따지고 있는 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아니야? 여기 그래프 없잖아. 그럼 여기서는 미분계수가 없다고 봐야지. 지금 이 상황 내에서라면. 오케이? 그러니까 정의를 보면 너희가 책에 몇 페이지 앞으로 넘겨보면 정의가 있을 텐데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닫힌 구간 내에서 연속하고 열린 구간 내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돼 있어. 왜 열린 구간이라고 돼 있냐면 여기랑 여기에서는 미분이 안 되니까. 왜? 그래프가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그릴 거니까. 그럼 여기선 좌미분계수가 없으니까 이 점에서는 미분계수가 없는 거고 이쪽에서는 우미분계수가 없으니까 미분값 없는 거지. 그러니까 답은 얘가 아니라 얘만 되겠다. 3분의 2가 정답. 오케이? 이해됐어? 할인 이해되냐? 뭔 소리 하는지? 다들 이해됐어, 얘들아? 뭐 열린 구간이니 닫힌 구간이 그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더라. 핵심은 그게 아니야. 자, 그러면 너희가 하나 해봅시다. 노래정리 이게 다야. 298번 해보자. 지금 방금 푼 문제만 풀 수 있으면 되대. 노래정리는 양쪽 끝값이 똑같고 그 사이에서 미분계수가 0이 점이 존재한다. 자, 다음 평균값 정리 갑시다. 301번 볼게. 일단 자, 301번 fx가 x 세제곱 플러스 2x인데 닫힌 구간 0,3 에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c의 값을 구하시오. 아주 기본적인 문제지. 자, 그래서 평균값 정리를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 얘들아? 일단 양쪽 끝 두 점을 알아야 돼. 왜? 그래야 걔네 둘의 평균값 평균 변화를 구하니까. 맞지? 그래서 두 점을 잡자. x가 0일 때랑 x가 3일 때겠지? 범위가 이러니까. 그럼 x에다 3 넣으면 0 넣으면 0이고 3 넣으면 27 더하기 6이니까 33이네. 자, 그래서 양쪽 끝에 평균 변화율이 11 나왔다. 됐지? 됐니? 자, 그러면 그림으로 대충 그리자면 0,0이 있었고 3,33이 있었고 얘네 둘을 이은 선의 기울기가 11인 거지. 됐지? 근데 이 두 점을 잇는 곡선이 이 식으로 존재하겠지. 뭐 왔다 갔다 거리겠지 뭐. 이럴 때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뭐야? 이 노란 fx 선에서 이 두 점을 이은 요 선의 기울기랑 똑같은 얘랑 평행한 접선이 있겠지. 최소 하나는.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리자면 뭐 이쯤에 있겠지 뭐. 여기도 뭐 이쯤에 있겠지 뭐. 이런 느낌. 이게 평균값 정리. 그러니까 자, 다시 식으로 가자. 이 하얀 선의 기울기가 11이 나왔잖아? 그럼 우리가 찾을 건 뭐야? 언제 미분계수가 11이 나올까지. 그래서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 얘가 11이 되는 x값이 정답. 그러면 넘기면 9, x제곱이 3, x는 풀마루트 3. 근데 당연히 이 범위 안에 있어야 되니까 정답은 루트 3이겠네. 5번.
괜찮지? 얘들아? 쉬워, 쉬워. 자, 다음. 그럼 이번에는 그래프적으로 한번 보자. 이거는 뭐 진짜 쉬운 거니까. 306번 보자. 306번 볼게. 자, 306번에서 그래프로 fx의 그래프가 마이너스 4부터 1까지 그렸어. 지금 그래프가 뭐 대충 이렇게 돼 있네. 여기가 x가 마이너스 4일 때 뭐 한 요쯤이 x가 1일 때.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려져 있는 거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이때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상수 C, 즉 뭐야?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x값은 몇 개냐? 라고 물어본 거지. 즉 다시 다른 말로 말하자면 이 두 점을 이은 선과 평행한 접선은 몇 개 나오니? 라고 물어본 거다. 맞나? 그러면 잘 세면 되지. 하나, 뭐 이쯤 있겠지? 둘, 셋, 넷, 다섯. 5개. 오케이? 근데 이렇게 찾아놓고 보니까 얘들아, 결국에는 이게 위로 볼록이건 아래로 볼록이건 한 번 올라가다가 내려가 또는 내려가다가 올라가. 이때 한 번씩 생기는 거지. 이렇게 그어놓고 보니까. 그지? 그렇다는 거야. 자, 그러면 너희가 해봅시다. 밑에 307번. 주어진 그래프에서 노래 정리를 만족시키는 x값은 몇 개고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x는 몇 개냐? 라고 물어봤네. 노래 정리는 y값이 똑같아야 되니까 범위가 a부터 b까지고 평균값 정리는 필요 없으니까 a부터 c까지로 범위 잡혀 있고 노래 정리는 주어진 범위 내에서 미분계수가 0일 때 평균값 정리는 주어진 범위 내에서 양쪽 끝을 이은 선과 평행할 때. 오케이. 자, 정답 6개, P 3개, Q 3개. 괜찮지? 자, 그럼 이제 평균값 정리를 쓰는 조금 어려운 문제를 한번 보자. 넘겨서 68페이지에 314번 봅시다. 자, 평균값 정리가 이제 아까 내가 말한 이거 어떻게 풀지? 했을 때 해설 보면 평균값 정리에 의해 이렇게 푼다 라고 되어 있는 문제 중에 이런 거가 있는 거거든. 자, 문제 보자. 모든 실수 x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314번 모든 x에서 미분 가능한 fx가 있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첫 번째 f3은 2래. 다음 두 번째 x가 뭐든 간에 즉 전 구간 내에서 미분계수는 마이너스 3부터 3 사이에서만 존재해야 된대. 이 얘기지. 됐지 얘들아? 자, 이때 f-1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 얘기지. 됐어? 자, 그럼 이걸 대체 뭔 수로 구하냐? fx의 차수도 안 줬고 뭐 아무것도 안 줬잖아.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구하냐? 얘들아, 우리는 이제 결과물을 알고 있으니까 쉬운데 나중에 이게 우리가 뒤에 적분 배우고 어쩌고 저쩌고 한 다음에 이걸 다시 보면 감도 안 오거든. 자, 이걸 평균값 정리로 푸는 거 보자. 봐봐. 어떻게 된 거냐면 얘들아, 평균값 정리는 뭐야? 뭐가 필요해? 2점. 2점. 보여? 2점? x가 마이너스 1일 때랑 x가 3일 때 2점이 있었어. 그때 얘가 k값은 모르니까 뭐 아무데나 찍자. 그리고 f3은 뭐 2로 있겠지. 그리고 미분 가능하다 했으니까 전구가 미분 가능했으니까 여기 사이도 당연히 미분 가능하겠지. 부드럽게 이어져 있을 거야. 이때 얘가 얘 값이 이제 f-1 값이 모르잖아. 만약에 봐봐. 만약에 얘가 지금 얘가 여기가 2잖아. 얘가 여기 지하에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가 3,2인데 예를 들어 여기가 마이너스 20이라고 쳐보자.
예를 들어. 그럼 얘들아, 이 두 점을 이은 선의 기울기는 몇이야? x 증가량 4분의 y 증가량 22잖아. 그치? 맞아? 됐니?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이 마이너스 20이라고 보자고. 그럼 x 증가량은 4고 y 증가량은 20이잖아. 그럼 기울기가 2분의 11이지 얘들아. 가능한 거야? 가능한 거야? 불가능하지. 왜? 얘들아, 요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얘네 둘을 이은 선과 이 선의 기울기랑 똑같은 미분계수는 존재해야 돼. 근데 이 선의 기울기가 이만큼이 나와버렸잖아. 그러면 뭐야? 얘랑 상충되잖아. 문제에서 미분계수는 끼케야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밖에 없대. 근데 지금 평균값 정리에 의하자면 이 사이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서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미분계수가 2분의 11인 점이 있어야 되거든. 안 되잖아. 그래서 얘는 평균값 정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이 두 점의 평균 변화율이 요 사이에 있어야 된다 라고 풀리는 거지. 내 말 이해돼? 얘들아? 이게 평균값 정리 쓰는 거야. 요게. 미분계수가 요 사이에만 존재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이 어마어마하게 작아버리면 또는 어마어마하게 커버리면 이 미분계수를 벗어나는 평균 변화율이 나오게 되잖아. 그럼 평균값 정리가 깨지잖아. 이 얘기야. 그래서 문제에서 K값의 범위를 구하라는 말이 뭐야? 얘가 말이 되도록 F-1의 함수값의 범위를 잡으시오. 요 얘기지. 이게 평균값 정리를 쓰는 문제다 라는 거야. 그래서 풀어봅시다. 이해됐어 얘들아? 뭔 소리 하는지? 요게 지금 우리가 평균값 정리를 배우고 있으니까 그런갑다 하겠지만 나중에 너희가 잊혀질만 할 때쯤 나오면 뭔 소린가 싶어. 자, 이렇게 있다 치자. 자, 얘네들을 이은 선의 기울기 구합시다. 기울기는 4분의 2-k지. 얘가 평균 변화율이지. 그지? 그러면 우리가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이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미분계수가 이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하지. 근데 그게 어딜 넘으면 안 돼? 이걸 넘으면 안 돼. 왜? 얘는 모든 x에서 이렇다니까. 이해됐어? 그러니까 얘가 곧 뭐야? 미분계수지. 내 말 이해돼? 얘가 평균 변화율인데 얘랑 똑같은 미분계수가 있대니까. 맞니? 그러니까 얘가 이거를 만족시켜줘야지. 오케이? 이해됐어 얘들아? 그러니까 평균값 정리는 진짜 쉽게 말하면 뭐야? 평균 변화율과 두 점의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미분계수일 때가 무조건 있다는 얘기야. 이거거든. 근데 우리 지금 두 점을 가지고 평균 변화를 구했잖아. 근데 얘가 미분계수일 때가 있어야 돼. 근데 그 미분계수는 저걸 넘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식이 이렇게 짜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풀면 정답. 이해됐을까 이거? 얘들아? 진짜? 자, 이해됐으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너희가 해보자. 303번. 자, 그래서 303번은 이렇게 된 거지. 1,3이 있었고 x가 1일 때 y값이 3이었고 다음 주어진 범위가 1부터 5까지잖아. 그러면 x가 5일 때를 봐야겠지. 자, 5일 때 함수값을 몰라. 뭐 5, k라고 둘까? 이렇게 있어서 근데 문제에서 1부터 나조건 1에서 5 사이일 때 미분계수는 무조건 5 이상이어야 된대. 그러면 평균값 정리에 의하여 얘네 둘을 이은 요 선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이랑 똑같은 미분계수는 무조건 존재하겠지 이 안에서. 근데 걔가 이거를 만족시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이 둘의 평균 변화율이 5 이상이어야 돼. 오케이? 이해됐어? 내 말? 얘들아? 그러면 평균 변화율 구하면 4분의 K-3이지? 얘가 5 이상이어야 돼. 그래서 K는 23 이상이다. 그러므로 K의 최소값은 23이네. 이렇게 된다. 됐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미분 첫 번째 활용이었고, 자, 한 문제 풀고 쉽시다. 309번. 안 어려워. 제발 하자. 그러니까 이런 거를 풀어버릇하는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풀거든? 근데 이런 거를 안 풀어버릇하면 그냥 그래프만 보면 그냥 안 해. 제발 하자. 할 수 있어. 안 어려워. 진짜로. 배운 대로만 해. 배운 대로만. 얘로만 읽어 나가봐. y는 x 4제곱 위에 1,1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구해. 구하면 되잖아. 구한 다음에 x좌표가 t일 때의 점이 q도 t고 r도 t고 h도 t네. 그럼 좌표 구하면 되지 뭐. 도원아, 접선의 방정식 뭐 나왔어? 4x-3. 오케이, 됐고. 지금 문제에서 q점의 좌표는 t, t의 제곱이라고 줬고. 준아, r좌표 뭐니? 좌표. x좌표는 그냥 건너뛰는 거요? 이제 h좌표 뭐야? t, 1. 자, 다 했네? 여기까지 다 나왔지, 얘들아? 그러면 이제 구하라는 거 구하자. 첫 번째, QR. QR은 Q의 Y좌표에서 R의 Y좌표 빼면 되네? 얘에서 얘를 빼자. T 4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 다음, RH. RH는 R의 Y좌표에서 H의 Y좌표 빼면 되네? 4T 마이너스 4. 그지? 맞잖아. 자, 그러면 이제 극한식에다 넣자. 리미트 t가 1로 가는 분자의 t 4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 분모에 4로 묶을게. t마 1. 그지? 여기까지 했지, 얘들아? 그럼 이거 극한식 구하면 되잖아. 자, 그럼 우리가 배운 대로 갑자. 첫 번째 방법은 당연히 우리가 극한에서 처음에 배웠던 분수꼴의 극한인데 숫자로 가는 극한이니까 대입해야 돼. 대입하니까 분모가 0이네? 분자도 붙어있겠지. 그 말은 약분이 된다는 얘기. 그래서 분자를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서 t마이를 약분하는 방법. 근데 4차라서 좀 귀찮지. 그래서 근데 다들 잘했어.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분자 인수분해하는 거지. 해서 약분하는 거지. 그래서 인수분해해서 약분하면 식이 이렇게 나오지. 인수분해한 사람들 조립제법 꾸역꾸역 인수분해한 사람들 맞니? 그러면 약분하 이렇게 쓱 하나씩 되면 남는 식은 잘했어. 당연히 잘한 거지. 그래서 4분의 t마 1 하나 남고 t제곱 2t 플러스 3 남고 그지? 자, 숫자로 가는 거 극한 대입할 때 분모만 0이 아니면 돼. 그냥 넣는 거야. 분자가 0이라고 뭐 대단히 이상한 거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답은 0. 답 0이야. 자, 이게 첫 번째 방법. 다음 두 번째 방법. 조금 머리를 썼어. 조금 머리를 쓰면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거 뭐다? 분자가 인수분해하기 빡세면 상수항을 제외한 나머지를 치환한다. 치료해야겠네.
t의 제곱 마이너스 4t를 ft라고 치환한다. 그러면 저 극한식이 요렇게 되겠지. 맞나? 근데 보다시피 요거 얘한테 1 넣으면 마이너스 3 나오잖아. 맞아? 치환하면 무조건 상수항이랑 이렇게 맞물리게 돼 있잖아. 그러면 요 식이 이렇게 되겠지. 맞나? 얘자 이거 뭐야? 4분의 1 곱하기?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 맞아. 이거지? 맞니? 그럼 저거 FT 미분한 다음에 1 집어넣는 다음에 4분의 1 하면 답 똑같이 나오겠지. 됐어? 다음 세 번째 방법. 배웠으면 쓰고 싶으면 써. 뭐다? 분수꼴에서 분수꼴에서 분모와 분자가 0분의 0꼴이잖아. 그러면 뭐다? 분모 따로 미분, 분자 따로 미분해서 넣어도 상관없다. 그래서 저 극한식에서 못 넣잖아. 그래서 분모와 분자를 모두 t에 대해 한 번씩 미분해주면 분모는 4가 될 거고 분자는 4t 세제곱 마이너스 4가 되겠지. 이제는 넣어도 되잖아. 뭐가 됐든. 이해됐을까? 얘들아? 뭐가 됐든 간에 풀면 돼. 근데 나는 이제 여러 가지 도구가 있음을 알려주는 거고. 이게 2번이 생각보다 생각이 힘들어. 당장 딱 우리가 앞에서 치환했던 거 기억나지 얘들아? 극한할 때. 그거를 할 때는 잘만 했잖아. 근데 이렇게 뭔가 다른 문제를, 복잡한 문제를 풀 때 생각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가 여기서 저는 게 문제에서 뭔가 한 거 같은데 답이 안 나올 때, 극한에서 특히나 뭐냐면 여기 식이 복잡할 때 절어. 왜? 인수분해가 더럽거든. 그때 요런 게 해답이 되는 거야. 오케이? 더러워. 인수분해 언제 인수분해 해서 약분하는 거 그래 맞지. 맞는데 분자 인수분해가 빡셀 수도 있잖아. 5차로 나면 할 거야? 뭐 1, 0, 0, 0 이렇게 쓸 거야? 귀찮잖아. 할 수는 있겠지. 근데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잘 쓰면 너희가 편하겠지. 오케이 얘들아? 그래서 배웠으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너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가 되니까. 알겠지? 조립제법한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야. 자, 그래서 숙제는 68페이지까지 풀면 되고요. 잠깐 쉬었다가 72페이지 설명만 하고 마무리 지을게.